자와미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좀 힘든 시간 좀 보내셨죠?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오늘은 할머니가 옷장 영상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7, 80년 된 와이셔츠, 30년 된 브라우스 이런 걸 입으시냐고. 계절이 바뀔 때라서 겨울에 입으셨던 거 이제 정리해서 집어넣어 놓고 봄, 여름 거 꺼내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정리해서 옷장에 넣어 놓는지 그걸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입으시던 와이셔츠예요. 근데 면 와이셔츠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사계절 입을 수가 있잖아요. 여름엔 이렇게 저같이 접어서 입으면 되고 지금 입은 것처럼 겨울에는 스웨터 속에다 입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입으려고 하고요. 지금 할머니 입은 와이셔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저희 아버지 입으시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빨았더니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건데 이제 빨아놓지 않았으니까 묻었을 적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빨고 나면 그게 이제 색깔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색 실로다가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하면 세틴 스티치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얼룩을 커버를 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실크 브라우스 입던 건데 어떻게 제가 관리하는지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 빨아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빨래해서 대림질해서 정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빨래하는 대로 가실까요? 자, 할머니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물을 30도 정도, 미지근한 물 정도죠. 미지근한 물에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실크고 울이고 또 면 브라우스도 해서 좀 비싼 건 있잖아요. 아주 고급 면 어떤 제품이든지 한두 번은 세탁소에서 가서 한번 세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손빨래를 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세제는 중성 세제를 쓰셔야죠. 울이나 실크는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같은 거니까. 울 샴푸가 급하게 없다 그러면 그냥 우리 머리 샴푸 쓰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사실 환경오염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헹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때만 없어질 정도로 울이나 실크를 빠실 적엔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이 만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옷 형태 그대로 물에 담가서 목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담가 놨다가 목하고 소매 부분 캐시미어나 울이나 실크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빠시면 돼요. 막 비비지 않고 너무 많은 세제 쓰지 마시고 너무 많이 문지르지 마시고 조물조물 하셔서 서너 번 헹구시면 이제 이 세제가 다 빠지잖아요. 한 번만 더 헹굴게요. 자, 이제 마지막 헹구실 적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울은 린스를 조금만 이렇게 린스 조금 해가지고 물 샴푸로만 하면 되게 뻣뻣해지거든요. 이게 단백질이라서. 근데 요 린스를 해놓으면은 뻣뻣한 것도 없이 부드러워지면서 정전기도 좀 방지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헹구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놔요. 그래서 몇 시간 걸쳐놓으면 물기가 쫙 빠져. 그러면 이제 그때 빨래거리에다 이렇게 똑바로 해서 널죠. 자, 이번에는 실크 브라우스 섬세한 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겨드랑이 같은데 또 목덜미에 딴 그런 거는 사실 세탁소에서보다는 집에서 손빨래로 하는 게 제일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중성세제로 해주시고 너무 부비지 마시면서 그리고 이 세제에 너무 오래 담가 놓지 마시고요. 근데 빨래터 좀 색다르지 않아요? 개방감이 있고.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왜 다용도실이라 그러면 조금 어둡고 혼자 어두운 데서 걸레를 빤다든가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하면 소외감도 느끼고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터버렸어요. 그러면 거실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음악 틀어놓으면 음악도 들리고 소외감도 안 느끼고 그래서 다용도실을 이렇게 개방감 있게 수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헹굴 때 이제 린스 넣으셔가지고 살살살 헹궈 주신 다음에 브라우스 형태를 잘 찾아서 역시 이것도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냥 물기를 빼주시면 되죠. 물기가 다 빠지면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면 와이셔츠. 이 비법을 제가 하나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담그셔가지고 물기를 머금으면 빨래비누 있죠. 근데 대개 이제 와이셔츠는 세탁기에다들 빠시는데 그러면 옷이 금방 망가져요, 사실은. 이렇게 지저분한 데만 비누질을 해서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물에 다 잠기게, 빨래가. 근데 이게 자꾸 올라오잖아. 그래서 할머니는 꼭 빨래터 이렇게 이쁜 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넓적한 돌로다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자고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비빌 필요 없이 그냥 헹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돼. 하얀 브라우스, 염색 안 한 거, 빨래 비누질을 하고 거기다 락스를 조금 첨가해가지고 한번 삶아주세요. 그러면 와이셔츠가 하얗게 돼, 진짜. 스웨터하고 실크 브라우스는 좀 물 빠지기 조금 기다리고, 요거는 때가 이제 빠지면 헹궈서 널어서 어떻게 말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빨래 다 한 거 어떻게 넣는지 이제 물기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사광선 아니고, 면은 직사광선 괜찮지만 울은 섬세하니까 결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적에도 주름을 가능하면 펴서 빨래거리에 널어주시면 나중에 다림질 하실 때 편하죠. 와이셔츠는 직사일광에서 말린다고. 근데 지금은 직사일광이 없으니까 와이셔츠는 그냥 이렇게 옷걸이에다 해가지고 이런 데를 다 이렇게 결을 맞춰서 다림질 할 수 조금 더 시간이 절약이 되죠. 조금 기다렸다가 마른 다음에 다림질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말린 면 와이셔츠. 다리미질이야 우리 아미치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사실은 면은 좀 덜 말랐을 때 그냥 데리면 제일 편하죠. 면은 맷도고, 린넨은 보면은 린넨이 제일 높은 온도고, 그 다음에 면이고, 그 다음에 울이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센 데다 해가지고 스팀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패션이 돌고 돈다고. 여기 보면 고라 그러죠. 너무 예쁘게 돼 있죠. 여기도 이렇게 샤링이 잡혀 있어요. 옛날 8, 90년 전 남자 와이셔츠인데 유럽에서 유행이에요. 앞에는 좀 짧고 뒤에는 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이셔츠 이렇게 봐서 샤링도 잡혀 있고 옆 트임에 이렇게 장식이 있는 거 있으면 진 같은 데다가 입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제일 다리기 힘드신 데가 이런 주름 잡힌 데잖아요. 샤링. 그럴 때는 이렇게 요 결 따라서, 그리고 조금 주름 좀 있으면 어때요? 자연스러운 게 좋지. 근데 혹시 우리 아미치들 중에 스팀 다리미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넣어서 뿌리시면 되죠. 와이셔츠 다리면 개지 않고 그냥 이런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 흰색부터 해서 걸어놓고, 오늘 뭐 입을까 생각나면 이제 하나씩 걸치죠. 요번에는 스웨터. 겨울에 입었기 때문에 보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보풀 제거기가 있더라고요. 제거기로다가 이런 보풀을 띄고 그 다음에 다리미질을 하거든요. 특히 울은 다리미질 하실 적에 이렇게 넣을 적에도 요걸 다 귀를 맞춰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울은 150도 정도. 우리나라 말로 면, 견 안 써있고 온도로만 돼 있는 다리미도 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150도에다 놓으시면 돼요. 역시 울도 마찬가지로 젖은 상태에서 다리는 게 제일 좋은데, 스팀이 나오지 않는 다리미를 가지고 계실 적에는 면을 놓고 분무기로 뿌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지.
입다 보면 왜 요런 데가 제일 변형이 많이 오고 올을 맞춰가면서 해주면 올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죠. 보여드릴까? 이렇게. 그리고 물은 빨면은 좀 줄어들기가 쉬운데 다리밑을 하실 적에도 좀 줄은 기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가면서 데리시면 형태를 복원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 울은 자연 섬유라서 면보다도 특히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미 쓴다 그러죠, 왜 어른들이. 그래서 꼭 보관하실 적에는 제습제하고 나프탈이랑 같이 넣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쭉 놓는 거 그렇게 놓으시면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입지 여기다 뭐 맞춰 입지 허둥허둥 안 하셔도 되죠. 역시 실크도 너무 바짝 말랐을 때보다 약간 습기가 조금 있을 때 눅눅하다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데리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약한 섬유니까 보통 다리미에 실크라고 써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할 적엔 사실 이런 다리밑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식탁에서 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리밑대 따로 하실 수 없으면 식탁에서 다리세요. 할머니도 옛날에는 식탁에서 다렸어요. 꾀를 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브라우스는 자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다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대충 다려서 입어요. 실크도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보관하는데 선물용 보재기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 먼지 안 타고 통풍도 되고 왜냐면 비닐을 씌워 놓으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섬유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재기 잘 뒀다가 옷 씌워 놓으시면 옷들도 시원하고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다음에는 또 뭘 궁금해 하시나 준비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자, 미치.